수능만만 어퍼버이 베이직 구강 관계사 파트고요. 얘는 크게 분류를 해보면 형용사에서 완벽한 문장인 형용사 저를 담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관계라는 뜻을 잘 접근을 하셔야 되거든요. 관계한다라는 것은 아무 관련 없는 타인이나 관련 없는 물건을 관계가 있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반드시 공통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계라는 뜻을 또 잘 살펴보면은 연결의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는 친구 사이야, 우정으로 이어져 있어. 우린 가족 사이야, 피로 이어져 있어. 이런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거라서 문장에서 이제 찾아보면은 연결을 해주는 품사는 접속사가 담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접속사는 관련 없는 문장들도 연결하기 때문에 얘를 쓰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한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관계사라는 공식이 성립이 된댔죠. 그게 바로 공통 단어였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공통 단어가 대명사가 같을 때는 관계 대명사라고 우리는 부르고요. 부사가 같을 때는 관계 부사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문을 먼저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은 I saw a boy 하고요. And he watched TV라는 문장이 있었을 때 같은 단어는 he가 되고요. 같은 단어 앞에 접속사가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즉 접속사와 대명사의 결합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관계사는 중세 시대 때부터 쓰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걸 없는 걸 만들어낸 게 아니라 바로 앞에 걸 받아주는 지시대명사 that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I saw a boy that was my son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말을 할 때는요. 근데 접속사 필요 없이 말할 때는 그냥 that으로 쓰니까 얘를 합쳐서 그냥 지시대명사인 that을 쓰기 시작했는데 걔를 관계시켜주는 대명사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얘를요. 그런데 처음에 that으로 썼는데 얘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잘 모르게 된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의문사를 빌려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누군데 아니면 그게 무엇이었는데 라고 물어볼 수 있을 때 사람은 의문문으로 주어 위치는 who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장이 I saw a boy 여기 that이나 who를 넣어주는 거죠. that who 하고 and랑 he가 빠져서 얘로 바뀌었으니까 뒤에 그대로 적는 거죠. watched TV라고 하고요.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단어가 똑같이 쓰이는 건 학습할 때도 선행학습이라고 하듯이 앞에 존재하는 품사를 선행사라고 부르고요. 선행사는 반드시 명사만을 취할 수 있죠. 그럼 명사를 꾸며주는 건 누구의 역할이다? 형, 용사의 역할인데 얘가 주어, 서술어, 목적어의 완벽한 문장으로 꾸며졌기 때문에 형용사 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해석은 니은이나 리을의 해석으로 하는데 보통은 니은의 해석이 더 많습니다. 관계사에서는요. 그래서 뭐요? 나는 테레비를 봤다 소년이 아니라 봤던 이게 형용사 역할을 해주는 거죠. 봤던 그 소년을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레비를 보고 있던 소년을 내가 본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확장시키면 얘는 절이었기 때문에 구로도 변화가 가능하겠죠. 그렇죠? 구로 변화를 어떻게 가능하게 만드느냐? 같은 단어 없애는 거예요. 즉 여기서 that이나 who를 없애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접속사가 사라졌고 주어가 사라졌기 때문에 뒤에 동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얘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 준동사로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과거의 습관이나 아니면 진행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건 ing밖에 없거든요. 즉 준동사에서 분사밖에 없다고요. 형용사의 목적어를 설명해 줄 상태는요. 그래서 이걸 뭘로 바꾼다? watching으로 바꾸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가 몇 형식이요? 5형식 지각동사라고 해서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로 형용사 부가 나타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얘는 분사가 들어간 거죠. 준동사 중에서요. 이 정도까지는 알아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테레비를 보고 있던 소년이 될 수 있죠. 나는 봤다. 그 소년은 테레비를 보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데 보고 있는 상태였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밑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 그런데
관계사라는 거는 주어 위치가 같은 단어일 수도 있고요. 목적어 위치가 같은 단어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소유격 위치가 같은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조금은 집중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은 고등학생이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두 가지를 떠올리셔야 돼요. 무조건이요. 두 가지. 첫 번째, 비동사와 생략한다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비동사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행사와 두 번째, 선행사와 수일치를 신경 써주세요. 주격 관계대명사는 일단 나면 머릿속에 뭘 떠올리라고요? 비동사와 생략이 가능. 그 다음 선행사와의 수일치를 이제 무조건 떠올려 주시고요. 비동사와 생략 가능한 것은요,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본동사 쓸 것이냐, 준동사 쓸 것이냐, 태를 확인할 것이냐. 요 정도랑 마지막 하나가 하나 더 있었는데 본동사, 준동사, 태. 일단은 요 정도까지만 봐놓읍시다. 선생님도 지금 하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수일치가 여기 있었구나. 수일치 아닌데. 오케이, 아무튼 요 정도를 일단 할게요.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일단은 그래서 얘는 생략이 가능하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얘의 소유격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격이랑 소유격을 중요하게 보면 되는데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요. 뒷문장이 완문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놔주세요. 이거는 어법 문제 풀 때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이 표는 중학교 때 본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주어 위치에 사람일 땐 who, 사물일 땐 which, 둘 다 받을 수 있는 건 that이고요. 선행사 포함은요. the, thing이나 things가 which랑 합쳐져서 what이 되는 거였어요. 선행사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포함하는 겁니다. 그 정도 기억하면 되고요. 목적격 사람은 whom인데 여기 am 이 부분이 생략이 될 수 있어서 사실 선생님이 옛날에는 m이 생략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학생이 조금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그렇게 말을 못하겠어. 그래서 m 이 부분이 생략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되게 슬픈 일이죠. 요즘은 버릇이 옛날에도 그랬지만 자, 그 다음에요. 목적격일 때는 이해 못하신 분들은 순수하신 분들. 다음 사물은 which 이해하신 분들은 조금 순수하지 못한 분들. 여기 둘 다 쓰는 건 that이죠. 그리고 선행사 포함하는 건 what입니다. 근데 소유격은 who's고요. 사람 그렇죠? 사물은 of which로 쓰고요. 사람, 사물, 동물 다 쓸 수 있는 건 who's입니다. 이건 그냥 또 잘 이해하시면 되고요. 밑에 얘만 하나씩만 보고 갈게요. 여기 친구가 she니까요. 얘를 who로 바꿨는데 사실 여기 접속사가 있어야 되거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그래서 헷갈릴 수도 있어. 접속사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너무 익숙하니까 접속사를 안 적어준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친구가 있는데 어떤 친구? Who has been working in the fashion industry니까 패션 산업에서 일을 해온 친구를 데리고 있습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주격관계대명사니까 뒤에 동사 나오고 목적어부터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Are the person, 당신은 사람입니까? 요거만 보면 되게 이상하지. 너가 인간이니? 이렇게 된 건데 뒤에가 있으니까 나에게 이메일로 연락을 한 사람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I stopped by, 나는 들렸죠. The cafe, 카페에 들렸는데 소유격 관계대명사예요. 뒷문장 어떻게 해야 된댔죠? 무조건 완벽해야 된댔어요. 뒷문장 파악하는 거예요. 후제에 밑줄 쳐져 있으면요. 자 봅시다. 커피 빈즈, 커피 콩들이 come from 어디로부터 오죠? 해외로부터 오는 카페라는 거죠. 해석 다 하고 니은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 뒷문장 해석 다 하고 니은으로 앞에 명사 꾸며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카페에 들렸다. 근데 어떤 카페요? 커피 콩이 해외에서 오는 카페에 들렸다라는 거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여기 아직은 없고요. 그냥 what 관계대명사만 나왔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뭐의 줄임말이다? the, thing, that 내지 which의 줄임말입니다. 이건 나중에 문제를 푸는 방법을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You had better show me. 넌 나에게 보여주는 게 좋을 텐데 여기 직접 목적어 절이죠. 그러니까 What you are hiding. 너가 숨기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게 좋을 거야. In your backpack. 당신의 가방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게 나을 겁니다. 라는 거고요. 이제 생략되는 부분이 나왔는데 조금은 개념이
개념서가 약간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난잡하다고 하면 욕먹을 수도 있으니까. 복잡하게 돼 있어서 보통은 주격을 먼저 언급을 해주긴 하죠. 근데 어쨌든 주격 관계대명사나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고 여기 요 스펠링도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떠오르실 거예요. 이제. 발음해주실 분 있나요? 이게 뭐가 생략되는 거죠? 어쨌든 보시면 소년인데 어떤 소년이요? 뒤에서 꾸며주고 있죠. 여기까지요. 그래서 청바지를 입고 있는 소년은 나의 남동생 저스틴이라고요. 위에도 그는 직원인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이것도 잘 봐놔주세요. 생략이 됐을 때는 명사, 동사 패턴으로 가고요. 명사가 연달아 못 나오거든요. 그럼 반드시 얘를 묶어서 주어, 동사는 명사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얘도 명사고 얘도 명사니까 뭔가 빠져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 보시면은 내 상사가 강력하게 추천을 했던 직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주격관계대명사가 얘 생략되는 거 말고도 아까 얘기했는데 수일치가 맞아요. 선생님 아까 얘기하다 말았었죠.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 머릿속에서 떠올릴 것은요. 비동사와 생략이 가능하다. 그거랑 본동사 쓸 거냐, 준동사 쓸 거냐, 그리고 수일치까지 신경 써주시면 돼요. 그건 나중에 이제 예문을 들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머릿속에 그 공식만 일단 떠올리세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랑 전치사를 원래는 관계부사에서 다뤄주는 게 좋은데 여기는 또 따로 떼놨어요. 근데 일단은 이 공식만 성립하면 돼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요. 보통은 부사입니다. 부사. 그럼 뒷문장이 완벽할까요? 불완벽할까요? 반드시 완벽한 문장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법의 취지는 그겁니다. 뒷문장이 완벽합니까? 불완벽합니까? 그걸 찾으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She is the author. 그녀는 작가입니다인데요. 전치사 나왔죠? 명사 나왔어요. 대명사죠. 그렇죠? 뒷문장이 완벽해야 된댔어요. We have been talking.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talking은 자동사거든요.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로 생략이 가능해요. 그냥 끝난 거예요. 문장이요. 근데 재밌는 건 여기 전치사가 뒤로도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남아 있어서 whom이라고 하고 about이라고 했을 때 뒷문장이 명사가 빠져 있잖아요. 그렇다라는 건 whom이 맞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about이 없이 whom we've been talking 하면 그건 틀린 문장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전치사랑 명사가 붙어 있는 게 아니니까 뒤에까지 확인을 해주시고 확인 사살을 해주시고 문제를 넘어가셔야 돼요. 일단은 근데 자동사라는 것부터 아셔야 되겠죠. talking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바로 못 붙으니까 전치사 명사로 나와야 된다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 다음 보시면 She is the author. 그녀는 작가인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거죠. who나 whom이나 하고 대신 나왔는데 이 about이 없으면 안 된댔어요. 그래서 we have been talking about이죠.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있었던 작가다. 근데 전치사 뒤에 that은 못 붙어요. 전치사 뒤에 that은 못 붙기 때문에 about whom은 가능해요. 근데 about that은 안 됩니다. 근데 요거는 돼요. that하고 about은 된댔죠. 그래서 that에 밑줄 쳐고 뒤에 전치사 있더라도 얘는 틀린 게 아니에요. 여기 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밑에 한번 볼게요. 전치사 뒤에는 that 못 나온댔죠. 그렇죠? 그럼 그냥 무조건 what이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는 목적어가 빠져 있죠. 그렇죠? said 뒤에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뒤에 old townhouse 있죠? 장소잖아요. 대십니다. 왜? build는 짓다라는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고요. 그래서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게 앞에 장소가 나왔다고 무조건 관계부사 where이라는 건 없어요. 뒤에까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착각들 많이 합니다. 여기 장소라고 해서 뒤에가 무조건 where이다라는 건 편견이에요. 무조건 마지막 문장까지 확인해 주세요. 여기 목적어 없어요. 그러니까 대시요. 그 다음에 사물 선행사 있죠. 고속보스. what은 앞에 명사 못 잡는 됐습니다. 그럼 which죠. which. 학생이죠. who랑 whose예요. 주격 관계대명사랑 소유격 관계대명사인데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완벽해야 된댔죠. 근데 여기 보시면 점수가 가장 높은 상태이다 라는 이 형식의 완벽한 문장이에요. 그러면요.
who's죠. 해석은요. 제임스는 학생인데 어떤 학생이요? 점수가 가장 높은 학생이죠. 기말고사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학생이다. 근데 이제 소유격이 왜 뒷문장이 완벽해야 되는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소유격의 특성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소유격은 혼자 쓰여서 문장 안에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간단하게 예문 생각하면 답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My is great라는 문장 보신 적 있으세요? 절대 없죠. 얘는 혼자 쓸 수 있다 없다. 혼자 못 쓰여요. 그렇다는 것은 문장에서 필요 없는 요소거든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펜이라는 주어를 걸었어요. 이 my가 사라진다고 해서 펜이 없어집니까? 아니죠. 펜은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pen is great예요. 이 펜은 괜찮다, 좋다. 근데 my는 사라져도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걸 이제 입증을 했으니까 여기도 who's가 사라져봤자 뒷문장은 반드시 완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도 뒤에가 주어가 빠져 있어서 불완벽하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목적어가 빠져 있어서 불완벽한데 소유격만 뒷문장의 완벽함으로 얘를 어법 문제로 꽤 내기가 괜찮겠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who랑 whom은 솔직히 말하면 이건 고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왜냐? 얘를 주격으로밖에 못 써요. whom을 쓸 거면 얘를 오답으로 만들어 내려면. 그러니까 여기는 격을 묻는 문제였는데 뒤에 보시면은 자크는 had once worked 일을 했었죠. 그쵸? 여기 read가 있잖아요. 전치사. 그럼 목적격으로밖에 못 쓰네요. 그럼 whom인 거예요. whom. 전치사 되는 목적격이니까. who는 안 됩니다. 이건 그거 얘기한 거였었고요. 자, 그러면은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관계 대명사를 넘어가기 전에 뒤에가 관계 부사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어차피 어법 문제만 풀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법 문제를 푸는 이제 개념을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다시 한 번만 또 설명드리고 가볼게요. 어차피 우리가 어법 문제는 이지선다로 대시랑 what을 묻는 문제도 있는데 이걸로 보지 마시고요. 그냥 대세 밑줄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what에 밑줄을 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 경우를 다 한번 나열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걸 나열했을 때 우리는 어이구, 끝났네. 앞문장과 뒷문장을 확인을 할 거예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셔도 돼요. 알겠죠? 얘기 안 했나요? 일단은 대시 밑줄 쳐서 나온 거예요. 첫 번째로 뭐로 쓸 수 있을까요? 종속 접속사 들어보셨죠? 종속 접속사가 근데 품사를 어디에 속하게 해요? 명사절에 속해요. 근데 앞에는 뭐를 확인할 거냐면요. 명사를 확인할 거고요. 뒷문장은요. 완문입니까? 아니면 불완문입니까? 이거를 따져볼 거예요. 명사가 나왔는데 앞에 명사 또 연달아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럼 반드시 앞에 명사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접속사의 기능은 뒷문장이 완벽해야 돼요? 불완벽해야 돼요? 접속사. 뒷문장이 완벽해야 되죠. 그럼 완벽한 걸 찾으셔야 돼요. 이제 그럼 두 번째로요. 또 뭐로 쓸 수 있죠? 관계 대명사로 쓸 수 있어요. 관계 대명사는 문장 안에서 해석이 뭐가 되는 거였죠? 형용사로 선행사를 항상 꾸며줘야 됐었어요. 즉 선행사는 형용사가 꾸미는 거니까 명사죠. 그러니까 반드시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명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문장 안에 대명사라고 하면 됐죠. 대명사, 즉 명사는 문장 안에서는 주어 위치가 되거나 목적어 위치가 되거나 보어 위치가 돼야 돼요. 즉 뒷문장이 불완벽해야 된다라는 거죠. 얘를 뺀 나머지는 불완벽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동격 접속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얘는 독특하게 그냥 일반적인 명사는 안 되고요. 반드시 추상 명사만을 잡을 수 있댔죠. 왜냐면 선생님 말씀드렸죠. 얘들아 너네 그 소식 들었니? 라고 하면 그 소식이 무슨 소식인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동격으로 똑같은 그 소식을 설명할 수 있는 접속사 대대로 완벽한 문장으로 세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고등학교 수준에서는요. 당장 외워야 될 정도는요. information이라든지 news라든지 fact라든지 truth 정도로 기억을 해 놔주시면 될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얘는 동격이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놈이 앞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명사가 있어야 되고 얘 명사절입니다. 같은 놈이 앞에 추상 명사를 했으니까요. 명사절이니까 앞에 똑같이 있어야 돼요. 예외죠, 예외. 그리고 얘는 또 접속사를 했어요. 접속사는 뒷문장이 완벽해야 된댔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라도 겹치는 거 없죠. 그러니까 공식이 성립이 되니까 어법 문제를 낼 수 있는 거예요. XOO, XOO니까요. 그 다음에 더 커다란 개념으로 이제 대시랑 이지선다로 내는 건 what이죠. what 같은 경우에는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는데요. 얘는 조심해야 될 게 관계 대명사인데 선행사를 먹는다고 했기 때문에 명사절인 거예요. 선행사를 데려왔기 때문에 명사를 앞에 있는 걸 끌고 왔기 때문에 명사절이요. 해석으로 하셔도 쉬워요. 왜냐면 what do you want?라고 했을 때 너는 무엇을 원하냐면 그 무엇은 목적어 자리거든요. 거긴 누가 봐도 명사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what은 명사가 맞죠. 그래서 보시면 앞에 명사가 나올 수가 없고요. 그리고 대명사라고 했으니까 뒤에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의 자리를 차지를 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를 빼면 불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 공식을 가지고 밑줄이 쳐졌을 때 앞에 뒤에를 반드시 봐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관계 부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내려가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것도 괜찮긴 한데 얘도 괜찮기는 한데 선생님이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위에다가 선행사가 있죠. 관계 대명사든 관계 부사든요. 그럼 그 뒤에 뭐가 붙죠? 지금 우리 관계 부사하고 있으니까 관계 부사가 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사라는 놈은요, 뭐와 뭐의 결합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냐면요, 전치사와 대명사의 결합이라고 얘기한댔어요. 그러면은 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부사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선행사라는 게 되게 보편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시간, 장소, 이유, 방법 같은 게 있어요. 아시겠죠? 기름 중에 제일 비싼 기름이죠. 아이. 죄송합니다. 자, 선행사는 the time이에요. 근데 이거 간혹가다 착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무조건 the time인가요?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안 됐죠. 어제가 될 수도 있고 3년 전이 될 수도 있고 3일 전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시간이라고만 얘기하는 것 뿐이고요. 장소도 마찬가지로 내 방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체육관일 수도 있고 콘서트장일 수도 있으니까 걔를 그냥 뭉뚱그려서 플레이스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유도 내가 배가 고픈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배가 부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부자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걔를 그냥 reason이라고 하는 것 뿐이고요. 방법도 정말 많지만 뭐 차로 갔든지 아니면은 벤치로 만든 거예요. 아무튼 드라이버로 수리를 했든지 그 방식으로 했다는 걸 포괄적으로 더 way라고만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의문문을 떠올리면 된댔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관계부사는 관계대명사는 의문사에서 들렸다고 했으니까 시간은 뭐라고 물어봐요? when이죠, 그렇죠? 관계부사 시간은요. 장소는요? where이고요. 이유는요? 왜? why죠. 방법은요? how. 이거 둘 다 같이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둘 중 하나만 써야 되는 거죠? 둘 중 하나만 쓰셔야 돼요. 이것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다음 전치사는요. 바로 위에. 뭐 있죠? 바로 위. 올라서 있는 거 전치사. 위. on. 그 다음 안에. in. 그 다음에 좁은 장소. 정말 at. 시간도 어차피 약속을 정해놓은 거니까 그 위에 있다는 생각으로 on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을 그냥 약속 같은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좁은 점으로 표현할 때는 at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at 3:30 이런 식으로 했어요. at 2 o'clock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좀 넓은 시간에 in 3 hours 3시간 후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치사는 뭐가 붙어요? 일반적으로 on, in, at에 뭐를 추가시킨 것 뿐이다? 위치를 추가시킨 것 뿐이에요.
장소도 마찬가지죠. on, in, at 에다가 위치를 추가시킨 것 뿐인데 이유가 혹시 전치사가 뭐가 제일 잘 어울리는지 아세요? 이유. 내가 너를 위해서 이걸 한 거야. 너가 원인이야. 너가 이유가 된 거야. 그럼 I did it 뭐예요? 무슨 이유? 널 위해서 했어. for, 그쵸? for이죠. 그러니까 이유가 될 수 있어요. for. 좋아요, 그쵸? how는요, 방법은요. 야, 이런 방식으로 해봐 하면 보통 뭐라고 하죠? 이러한 방식으로. in this way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치사 in이 잘 어울려요. 이렇게 알아놔 주시면 돼요. 알겠죠? 얘가 관계부사 다예요. 요 표도 이렇게 외우시면 되지만 선생님이 이게 좀 더 편한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드린 거고요. 그럼 이제 그거 말씀드릴게요. 아니 선생님 왜 더 time과 when이랑 더 place랑 where이랑 더 reason이랑 why는 같이 쓸 수 있는데 얘는 왜 같이 쓸 수 없나요? 사실 사람은 귀찮은 거 싫어한댔죠. 그렇죠? 그러면은 문명이 발달하고 더 언어가 발달할수록 간소화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조금 더 진화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무방하다. 우리가 이해가 되니까 아예 하나만 쓰자라고 규칙을 정하자라고 정했는데 이 위에는 그 정할 시간이 없었어요. 사람들끼리. 약속이 그걸 못 잡았어요. 그래서 요즘 보시면 알겠지만 라이팅에서 이 둘 다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세월에 따라 언어는 변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건 전통 영문법적으로 이제 고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거지만 지금은 말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많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건 대학원에서도 이제 그 토론을, 디베이트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아무튼 이거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별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그럼 이제 예문 보면서 설명드려볼게요. 원래 사실은 여기 and가 있는 거랬어요, and. 그리고 and on that day잖아요, 그렇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얘는 부사랬고요. 그럼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의문문으로, 의문문이 그래서 접속사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부사절의 접속사요. 그래서 얘가 when이 된 것 뿐이에요. 그래서 I remembered the day. 나는 그날을 기억하고요. 루벤이 first arrived on that day. 그 날에 루벤이 도착을 했다. 그럼 뭐예요? 언젠데 그 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얘를 바로 뒤에 갖다 붙인 것 뿐이죠. 그래서 I remembered the day when Ruben first arrived. 루벤이 도착했던 그날을 나는 기억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사실 지금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어법 문제로 고등학교 때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내시면 선생님이 조금은 약간 이상하신 분들. 그러니까 한번 테스트 한번 하셔야 돼요. 왜냐? 이 관계부사 대신 쓸 수 있긴 있거든요. 이 어법 문제로 내면은 다 맞아버려요. 관계부사로 쓰면. 그냥 다 통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낼 수조차 없는 거고요. 그냥 관계부사로 대수로도 쓸 수 있구나. 이 정도만 기억해 놔주시고요. 다음 아까 선생님 설명드린 거죠? 더 how랑 더 way랑 how는 같이 못 씁니다. 둘 중에 하나만 써야만 됩니다. 그리고 선행사가 생략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관계 부사가 생략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뭐가 생략되어 있죠? the place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냥 this is where로 나와 있죠. 이곳은 장소다인데 I love to go swimming. 내가 수영을 하러 가기를 좋아하는 장소다 라고 했고요. 뒤에는 선행사를 생략 안 하고 where를 생략했죠. This is a place I love to go swimming. 나는 이곳이 내가 수영하러 가기를 좋아하는 장소다 라고 얘기한 거고요. 밑에도 같은 표현이에요. 뭐 해석은 그리 어렵지 않을 테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은 내용을 이해를 하시는 게 편한데 이거를 잘 이해를 시켜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왜냐면 문법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으니까. 그래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계속적 용법의 반대는 제한적 용법이라고도 하고요. 한정적 용법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뜻에 있어서 제한이 된다는 것은 다 알까요? 모를까요? 제한이 된다는 것은 다 모르거든요. 그래서 맨날 예문 들어주는 건 이거예요. I have a son. 제한적 용법이에요. 컴마 안 찍습니다. 그러면은 who is a doctor. 그쵸. 닭에게 달려있는 그 doctor 아니고요. 탄식이 나온다 이제. 속상해지고 있어요. 안 그래도 했는데 죄송합니다. 사죄 드릴게요. 어찌됐든 뒤에서 꾸며줘야 돼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거 물어볼게요. 제한적 용법이었어요. 내가 아들이 한 명 있어요. 아들 몇 명인지 알아요? 몰라요?
제한되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이것만 가지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세 명인지 모르는 겁니다. 제한이에요. 내용이 제한이 걸린 거예요. 근데 뒤에서 꾸며주니까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의사인 아들이 있고요. 변호사인 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요거 하나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계속적 용법은요. 얘 일단 끝내고 여기까지 다 아는 사실인 거예요. 그 다음 계속 가자. 알고 있으면 계속 가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꾸며주는 게 아니라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who is a doctor 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끝낸댔죠. 내가 아들 몇 명? 한 명밖에 없어. 계속 가자. 그 아들이 뭐예요? 의사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안은 내용을 모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계속은 알고 계속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설명하면은 조금 이해가 안 되니까 반드시 계속정법을 써야만 되는 경우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교과서용이고요. 보시면 그래서 라이팅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파렴치 않은 원리 정말 비도덕적인 인간들 봐봐요. I have a husband. 나는 남편이 있어요. Who stays in 부산. 옛날엔 피로 썼는데 요즘에 비로 쓰죠. 자, 뒤에서 꾸며준댔죠. 얘 제한적 용법이에요. 그럼 남편이 몇 명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부산에 사는 남편이 있다는데 뭐야? 인천에도 남편이 있을 수 있고 대구에도 남편이 있을 수 있고 이거 완전 여자 카사노바죠. 이거 비윤리적인 행위예요. 근데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충분히 이럴 수 있다고요. 라이팅 이렇게 쓰면 사람들이 놀라, 원어민들. 그거 어떻게 해요? 얘는 계속적으로 뭐 써야지. 컴마를 찍고, who stays in 부산. 자, 이건 계속정법이니까, 아, 여기까지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계속 가자랬죠. 남편 몇 명? 한 명밖에 없어요. 1부 1처지니까. 근데 그 남편이 뭐예요? 부산에 머물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여쭤보고 조금 쉬는 시간 드릴 테니까 여기만 풀고 조금만 참아주세요. 에펠타워 있죠, 그렇죠? 얼마나 무시무시한 타워야. 애를 팬들만. 자, 그럼 여기는 요거는 제한적 용법으로 쓸까요? 계속 용법으로 쓸까요? 이런 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에펠타워 계속 용법으로 쓸 수 있을까요? 제한적 용법으로 쓸 수 있을까요? 얘는 답을 말씀드릴게요. 계속 용법으로 써야 돼요. 왜냐? 에펠타워 세상에 몇 개? 하나밖에 없죠. 근데 만약 제한적 용법이었다면 I visited the Eiffel Tower, which is located in Paris라고 하면 뒤에서 꾸며주는 거랬죠. 파리에 있는 에펠탑에 방문했다라는 걸 모르는 처음 외국인한테 그렇게 라이팅으로 소개를 하면 어떻게 돼요? 아, 그런 에펠타워가 미국에도 있나? 한국에도 있나? 궁금해질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딱 다 모든 걸 설명해 줘야 돼요. 아, 에펠타워는 한 개인데 I visited the Eiffel Tower, 컴마 찍죠, 그렇죠? 컴마 찍죠? Which is located in Paris. 근데 그건 파리에 있어, 파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써야 될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요. 근데 어차피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문법 문제 푸는 거잖아요. 컴마 뒤에 뭐 못 붙이게요? 컴마 뒤에 못 붙이게요? 네. 요거 푸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여러분들은 앞으로 컴마 찍고 대신 나와서 밑줄이 거져 있다. 그거 그냥 오답으로 체크하세요. 단 1학년 때까지만. 2학년 때까지도 괜찮긴 한데 고3까지 올라가면 컴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시 오답이 아닌 경우가 생겨나요. 그건 나중에 다룰 거예요. 지금 당장은 어떻게? 어차피 단순화시켜서 단계를 올리는 게 나니까 컴마 치고 대신 오답 바로 걸러냈어요. 알겠죠? 오케이. 그럼 이제 복합관계사는 그냥 일단은 넘어가세요. 얘는 잠깐만 언급을 했고 어차피 어법 문제에서도 거의 비중을 차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아니면 누구든지라고만 해석하시면 돼요. 든지, 뒤에 든지 붙이면 돼요. 아니면 일지라도 이런 식으로요. 밑에 볼게요. 위치는 관계 대명사, 왜는 관계 부사. 대명사는 뒷문장 완문 불완문. 불완문. 부사는 뒷문장 완문 불완문. 완문. 뒤에 해석해볼까요? We were together. 우리는 함께 있었습니다. 완벽한 문장이죠, 그렇죠? 그럼 뭐요? when이에요, when. 근데 사실 얘는 관계부사절이 아니라
의문문의 명사절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근데 낼 게 없어서 이렇게 낸 거고요. 그 다음 얘는 해석을 해봐야 돼요. who도 되고 whoever도 되는데 여기서는 너가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초대를 해라가 어울리기 때문에 너가 원하는 사람 한 명만 초대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초대해서 whoever이 된 것뿐이고요. 그 다음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했습니다. 도시를요. 도시니까 당연히 뒤에 확인해 봤을 때 대통령이 태어난 도시 where이 돼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괴롭힘이라는 것은 가장 흔한 이유인데 이유면은 why랬죠. 그렇죠? 왜 소녀가 이 학교를 그만두는지에 대한 이유래요. 우리 일요일날 만나기로 했고요. 근데 이거 시간 나오건 날짜 나오건 상관없이 뒷문장 반드시 확인하랬어요. 무조건 시간 나왔다고 웬 아니랬어요. 뒷문장 보면요. fit, 알맞죠. 스케줄에 둘 다 알맞는 거니까 여기서 위치가 돼야 돼요. 위치. 그렇죠? 이거 문제풀이 하나 남았거든요. 문제풀이 하러 갈게요. 네 문제만 그냥 후다닥 풉니다. 아니면 좀 더 귀엽게 하면 호다닥 풉니다. 죄송해요. 귀여움과 거리가 먼 사람이 이러니까 재수없죠. 자, 밑에 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속 얘기 말씀드리겠지만 문제를 풀어서 답 맞춰서 아싸 맞췄다가 아니라 1번부터 5번까지 A, B, C까지 출제자가 도대체 여기에 어법을 왜 냈느냐 그 유형, 패턴을 익혀놔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를 한 3, 40초 내에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럼 1번부터 볼게요. 여러분, offer 뜻이 뭐죠? 제공하다. 무엇을 제공하니? 기회를 제공하다. 타동사죠. 수동태는 뒤에 목적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일반적으로요. 수동태는. 뒤에 목적어 있으면 안 된다. 근데 그건 얘가 그래서 함정이었던 거예요. 얘 틀리지 않았어요. 왜냐? 주고받는 거는 무슨 동사? 몇 형식?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상장을 이렇게 하나. 직접 발송한 대상이에요. 목적어예요. 직접 목적어요. 상장을 허공에다가 상장 수여 한 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주죠. 그쵸? 의외에서 빵 터지네? 못 주잖아요. 그쵸? 그럼 선생님 선생님 몸이 불편한 거지. 아니 정신이 불편한 거지. 그쵸? 그러니까 허공에다 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대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간접적인 대상. 그러니까 수요동사는 뒤에 명사가 직접 목적어가 살아있을 수가 있어요. 간접 목적어가 앞으로 나갈 뿐이에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I gave you a pen 했을 때 you가 앞으로 나가고 give는 BPP가 되며 그 다음에 얘가 남아있잖아요. 얘를 그냥 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You were given. 너는 받은 건데 펜을 고스란히 받은 거예요. 이거 그 패턴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은 건데 뭘요? 직업을 제공받은 거였습니다. 얘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난이도의 함정이었어요. 2번은 뭐를 물어보는 거게요? 얘는 이어동사라고 얘기하는데 단순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대명사는 부사 사이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착각하는 분이 계세요. 타동사가 부사랑 결합이고요. 그 다음 뒤에 목적어 잡게 되고요. 자동사는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라서 얘네 둘이 결합을 끊을 수가 없어요. 얘는 둘의 결합을 끊을 수가 있는데 얘네 둘은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도 끊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말씀드릴게요. turn, it, on 가능하죠. 왜? turn은 키다, 돌리다인데 두 사이 on을 더해서 끄다가 되고 켜다가 되는 거니까요. 사이에 대명사 넣을 수 있어요. 근데 look은 뭡니까? look. 보이다 자동사죠. 일단은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전치사 붙일 거예요. 전치사 붙여서 타동사 만들 거예요. look at이 뭐예요? 이게 보다죠. 그렇죠? look at it은 돼요. look at it은 돼요. 근데 look at에 된다 안 된다? 얘는 안 돼요. 알겠어요? 얘는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이해하지 마세요. 일단은 괜히 선생님 복잡하게 했다. 얘는 그냥 이해할 필요 없어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요. 얘 문제 푸는 방법만 가르쳐 드릴게요. 얘를 이어동사라고 한댔어요. 타동사와 부사의 결합. 이 사이에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된다? 대명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대명사.
근데 이거를 이유를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이걸 이유를 설명해봤자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설명 안 합니다. 얘는 문제 푸는 방법만 가르쳐 드렸어요. 어떻게? 대명사는 무조건 사이에 넣어라. 자, what 나왔네요. 특징 한번 떠올려 봅시다. 밑줄 친 거잖아요. 앞에 명사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뒤에 완문, 불완문. 불완문. 그쵸? 그럼 여기 보시면은 앞에 이거 뭐예요? another job. 또 다른 직업이죠. 그럼 얘가 틀렸네요. 뒤에 완벽해요, 불완벽해요? 불완벽하죠. 주어가 빠져있죠. 그럼 얘가 주격관계대명사 대신한 위치가 되어 됐었네요. 그쵸? 4번 봅시다. ing 걸려있어요. 동사 쓸 겁니까? 준동사 쓸 겁니까? 묻는 건데, 앞에 동사가 spend가 있는 걸 가지고 단서를 찾는 거예요. 수거입니다, 수거. spend, 시간, 노력, 돈 같은 게 들어가면, 소비되는 게 들어가면, ing요. ing 하는데 시간을 보내다. 원래는 여기 전치사 이미 있었는데, 얘가 생략돼서 ing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틀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5번은 사실은 잘 안 나오는 패턴인데, for가 품사가 뭐예요?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는 품사가 반드시 뭐만 나와야 돼요? 명사만 나와야 되니까 명사구, 명사절까지 나올 텐데 여기 명사구 동명사 나온 거예요. 동명사의 부정어는 어디다가 붙인다? 앞에 붙인다. 동명사의 부정어 묻는 문제였어요. 여기 문제되지 않아요. 그쵸? 3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49번 봅시다. to consume이랑 consuming은 투부정사 분사 내지 동명사인데 avoid를 가지고 찾는 거였어요. 여기 ing만 취하는 애죠. 근데 or은 병렬 구조죠. 그쵸? or 병렬 구조니까 consuming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이해됐습니까? 간혹 가다가 어렵게 내면 이 앞에 to를 걸어주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러면 반드시 그럴 때 해석을 해야만 풀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은 쉽게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제일 가까운 거에다 붙여버리세요. 일단은 알겠죠? 그 다음에 B 볼게요. 위치에 밑줄 쳐 있다고 생각해보고 접근할게요. 위치는 앞에 뭐가 있다? 명사가 있다. 뒤에는 완문, 불완문, 불완문. 그쵸? 관계대명사니까요. 앞에 뭐 있어요? whose 있죠? 근데 whose가 있네요. whose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 소유격은 뒷문장의 완문, 불완문. 완문이었죠. 그럼 얘는 불완문이고 얘는 완문이니까. 뒷문장 어때요? 테이스트, 맛이 resembles, 닮았습니다. 고기를 닮았습니다. 완벽한 문장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whose죠. 고기 맛이 나는 음식이네요. 그렇죠? 불완문 중에서 제일 불완벽한 문장이 뭔지 알아요? 최고로 불완벽한 문장. 죄송해요. 드리겠습니다. 이거 여기까지 얘기해도 이해하시는 분은 최고로 불완벽한 문장. 최불완. 발음이 비슷해서 최불완. 자, 위치요. 관계대명사죠. 그죠? 근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뭘 했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 알겠죠? 부사. 이제 외우시면 되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 그럼 뒷문장 불완문. 얘는 뒷문장 완문이요. 그죠? 뒷문장 확인하는 문제예요. 그들은 익숙하다라는 이 형식의 완벽한 문장이에요. 답은 with which요. 그쵸? 그러니까 그들이 익숙한 음식들이네요. 그쵸? 음식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든 거 아는데요. 그래도 조금만, 불편하지 않다면, 입 모양으로라도 그냥 따라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 왜냐면, 그래야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요. 그럼 후즈에 밑줄 쳤어. 완문, 불완문. 완문. 그쵸? 완문. 위치에 밑줄 쳤어. 뒷문장 완문, 불완문. 오케이. 그 다음 볼게요. 48번 봅시다. busier 하면은 비교급, busiest 하면은요, 최상급. 앞에 the가 붙으니까 좀 쉽네요. 뭐예요? busiest요. it는 단수, there는 복수인데요. 얘는 앞에 웬만하면은 명사를 그냥 일단은 쉽게 할 때는 명사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many stores 복수니까 there이 되는 거고요. 근데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돼요. 얘도. 대명사 문제 때 좀 어렵게 걸려요. 왜냐?
앞에 복수명사만 놓는 게 아니라 단수명사도 놓을 거거든요. 지금은 아니었지만 large discount도 있고 여기 stores도 있지만 stores를 받은 거거든요. 그 가게들의 제품들이었어요. C를 볼게요. which 관계 대명사요. 뒷문장 완문 불완문. when은 관계 부사예요. 그렇죠? 뒷문장 완문 불완문 완문. 그럼 뒤에 보면 어때요? accountant는 회계사들이 kept records 기록을 계속 유지한대요. by hand니까 수기로요. 완문이네요. 그러면은 when 됐습니까? 50번 볼게요. when이 나왔는데 앞에 시간 2007년이라는 것도 있고요. 자, 그럼 이제 when 뒷문장을 파악할 거예요. 완문 불완문? 완문이죠. 뒤에 뭐예요? It was named 이름이 붙었는데 one of the new seven wonders of nature 자연의 새로운 7대 불가사의 경이로움이라고 이름이 붙었대요. 얘도 5형식 동사를 수동으로 써서 뒤에 명사가 남을 수 있었습니다. 목적격 보호가. 근데 어쨌든 왜는 맞아요? 네. 이해됐어요? 이거 뒤에 명사가 나올 수 있는 거요?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봐봐요. I call him a captain. 얘 몇 형식이에요? 나는 불렀고 그는 그렇죠. 대장이 된 거니까 5형식이죠? 얘 수동태가 가능한데 여기 명사가 살아남아요. 얘도 4형식처럼. 보세요. 그가 불린 거죠. He is told. 그가 불려져요. 얘 어떻게 해요? 그냥 내리라고요. captain. by me니까 얘도 불려지는 거죠. named도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뒤에 목적격 보호가 살아남아서 여기선 주격 보호가 된 거죠. 그것이 놀라움 중에 하나라고 불려진 때가 2007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attack은 동사잖아요. 근데 앞에 and가 있으니까 병렬 구조인데 멀리 있는 앞에 거 하지 말고 바로 앞에 있는 거 일단 하랬죠. 그렇죠? 그래서 invade니까 동사 원형으로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해석해보시라고. 나중에 고난이도까지 갈 때. 어쨌든 얘는 어떻게 틀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 투부정사는요. 이걸 쓸 수 있냐 없냐만 판단을 할게요. 앞에 문장이랑 같이. The Jade Emperor, 제이드 황제는 sent 보냈대요. Mother Dragon and her children이니까 엄마용이랑 그녀의 자녀들을 보냈는데 문장 끝났거든요. 투부정사 문장 끝나고 부사적으로 쓰면은 부사로 쓰면 해석이 대부분 뭐랬죠?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으로 쓰이거든요. 그럼 뭐 하기 위해서 보냈대요? protect them이니까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용을 보냈다. 문제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얘는 투부정사를 써도 괜찮은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해됐죠? 그 다음에 that을 볼게요. that 앞에 명사 있어요? 없어요? pearl 하면은요. 진주죠, 진주. 명사예요, 명사. 그럼 얘는 관계 대명사니까 뒷문장 완문, 불완문. 불완문. 그럼 뒤에 changed 바꿨습니다. into stone islands니까 돌섬으로 바꾼 거죠. 그럼 얘는 주격 관계 대명사였네요. 그쵸? 문제될 거 없었죠. 그쵸? 다 이해되시는 거 맞죠? 네, 5번이 틀렸죠. 왜냐하면 which 일단은 앞에 the bay가 있어요. 만이죠. 바닷가 해안가요. 만. 장소라고 해서 반드시 where 되는 거 아니랬어요. 뒷문장 파악하랬죠. which는 뒷문장 완문 불완문? 불완문이죠. 근데 그녀가 내려왔던 여기까지예요. 내려왔던 바닷가 그 해안가 만은 was named 불렸죠. how long이라고 불린 거예요. how long. 이해됐습니까? 이게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